자, 8월 24일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약간 어질어질하죠? 코스피를 보시면요, 3.12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1.4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기억나시죠? 이날 코스피는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때는 또 코스피가, 근데 이때는 또 코스닥은 방어를 잘해줬고, 이상해요. 지금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맨날 코스닥을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 지금 엄청난 저점인데 코스피를 잡아야 될까? 역시 코스피지. AI 슈퍼사이클. 근데 코스닥이 좀 심상치가 않네. 오늘은 또 갑자기 코로나 애들이 상한가를 가버려. 얘네를 사야 되나 또? 자, 헷갈립니다. 순환매가 어질어질하고 오르는 종목들 뒤따라가다 보면은 자꾸 손실이 쌓여요.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섹터를 미리 잡아놔서 수익을 볼 수 있겠는가? 어떤 종목을 나는 매집을 해야겠는가? 이런 종목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는 놈이 또 갈 거예요. 뭘 잡아야 될지에 따라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생겨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첫 번째 종목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는 상승을 했다. 왜요? 손전리스 메모리가 좋아서.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은요, 그죠? 코스닥은 매도 사이드카, 여기는 나머지 종목들은 웬만한 건 다 하락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삼전리스가 좋으면은 지수는 반등을 합니다. 그냥 그런 하루였다. 그러면요, 왜 하락을 했었는가가 중요한 건데, 미 국채 금리죠. 10년물 금리. 얘가 상승을 했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근데 이게요, 이 난리를 치더니 이거 하루 만에 회복된 거야? 오늘은 왜 하락을 안 할까? 아니죠. 올랐어요, 오늘도. 그죠? 근데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우리 코스닥, 심지어 바이오, 얘네가 오늘 오를 수가 있는가?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다른 종목들은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왜 올랐지? 자,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 요 내용은 좀 깊게 들어갈수록 오래 걸리니까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빚으로 빚을 처리하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거 이번에 샀는데 2배 할 수도 있어. 2배 더 살 수 있어, 나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무기가 굉장히 많아. 하고.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래서 지금 사실 국채뿐만 아니에요. 달러, 그리고 국채, 이제 둘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미국만 이렇게 노력을 막 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지지 않아요. 주변 국가들에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정화가 되는데 달러의 가치가 다시 한번 더 좋아질 건데, 근데 지금 일단은 뭐 중국 안 사고 있죠. 일본 돈이 없습니다. 뭐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이상하긴 해요. 하여튼 뭐 이상해.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신뢰가 바닥을 쳤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많은 역사가 있긴 하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하나를 최근 거 말씀드리면요, 러시아로 말씀드려 볼게요. 옛날에 뭐 근본 이제 할 때도 좀 그러긴 했었지만, 러시아가 우리들 다들 준비금으로 달러, 그다음에 금 이런 것들 모으잖아요, 국가들이. 근데 얘네가 전쟁 나니까 미국의 말을 안 들으다 보니까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달러 다 무효화, 백지야. 휴지 조각이야. 종이 조각이야. 너네랑 거래하지 마. 하고 너네 그거 달러 내가 회수해 버린다. 압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은 우리가 그동안 모아놨던 달러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뭐야 이거? 무섭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건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바닥이 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네가 하는 게 뭔가 임시방편인 것 같아. 안 사주는 거예요. 달러 국채 안 사. 난 차라리 금이랑 비트코인 살래. 그죠? 그래서 금값은 같이 얘가 이제 올라가서 얘가 떨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제 얘가 떨어지면은 같이 떨어졌어야 되는 건데, 얘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고,
근데 비트코인이 급등한 이유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클래리티 법안 이게 있는 건데 자 근데 중요한 건요. 비트코인이 좋고 미국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미국은 지금 이걸 어떻게 돌파할까 해결할까? 그것 또한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클래리티 법안 그거는 예전에 지니어스 법안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작을 알렸으면은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에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실어주면 어떻게 되냐? 일단 우리가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려면은 1대1로 연동시켜 가지고 안전자산, 현금, 그리고 미국의 국채가 대표적입니다. 국채랑 연동시켜서 1달러 대 1달러, USDT, USDC 이런 애들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소통방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인 거래소라고 부르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이미 미국 주식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RWA, STO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이 판을 키우는 건데 자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되면요. 발행을 했어. 이걸 사 가지고 사람들이 코인을 삽니다. 거래를 해요. 그 수요가 어마무시하고 사람들이 이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을 사 즉시 여기에 수요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 클래리티 법안 이거 기대가 좀 되는데 9월 15일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만약에 된다면은 수혜를 입을 종목은 뭐가 있을까?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자,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지나갈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SK증권이에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하루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최근 주가가 좋은 이유는 뭐냐? 오늘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뭐 차트가 좀 최근에 좋잖아요. 왜 그래요?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주주 환원하겠다. 그죠? 40조 원 규모. 그리고 이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위탁 중개를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게 되었습니다. 예, 당연히 그 금액은 어마무시하겠고, 예, 그래서 일단 그 뉴스 기사가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는 거예요. 증권사에서도 대박일까 주주 환원 해가지고 SK증권이 SK하이닉스가 발행한 총 주식수 3.3% 이제 요거 4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중개를 한다 나와 있죠. 하여튼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좋았습니다. 팡팡팡팡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눌림이 좀 있었던 건데 뭐 이런 구간을 우리가 한 방에 뚫고 올라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차례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 여기 8,600만 주 들어오게 되면서 매물대 소화. 최근에 일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장이 망가질 때 같이 하락을 했다가 그다음에 반등 치고 요 구간은 사실 처음 시도한 거죠. 떨어졌다가는. 그래서 한 차례 매물대 소화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눌림의 하락의 연장으로서 하락 마감을 좀 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규제 완화요. 그러니까 여기 헤드라인에도 써 있는 것처럼 미국 규제 완화. 그죠? 자, 가상자산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리고 그 법안에 따라서 시장 전반적인 활성화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증권사들의 새로운 자금 유입이랑 그리고 위탁 매매 수수료 증가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볼 수 있겠다. 이거 일단 가능성이 좀 많이 클까 싶긴 하지만 기대감은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8월 말이에요. 8월 24일. 그래서 9월 15일. 여기죠. 그때까지 우리가 9월 달에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긴 한데 저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은 존재해. 그럼 기대감을 인해서 상승이 있을 수 있겠고 그 기대감을 먹고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호재까지 40조 원에 따른 요거 자사주 소각. 근데 그에 따른 우리 수수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이제 최근에 들어왔던 여기 1,100만 주 그리고 8,600만 주 이 정도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돈이 새로 유입이 되었다. 세력들이 쓸어 담았다. 그리고 그렇다는 소리는 얘네들이 돈을 쓰기 시작한 이 기준봉이 될 수 있겠어요. 최근에 뭐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너무 거래량이 말이 안 되죠. 그냥 너무 처참합니다. 아예 바닥을 기고 있고 그러다가 돈이 팡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요. 1,100만 주 그리고 8,600만 주 이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과거에 비해서 보게 되면은 1억 8,200만 주 이런 식으로 나오죠. 7천만 주. 그죠? 여기 2억 3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이 되면서 쌓여 있었던 물량들, 주가가 올라갔고 거래가 되었던 이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차례 여기도 있었지만 4,400 쉽지 않았다. 다시 한 차례 또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쉽게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운 이번에 매수세가 강한 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방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 물량들은 들어왔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봉이 있고 중단부 정도 왔네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떨어져 봤자 하방은 짧은 자리가 맞고 다시 한번 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일단 그래도 이번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매물대 소화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일단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때보다는 지금이 더 호재가 들어오게 되면서 재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매물대 소화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게 되면은 꼬리를 채우는 것은 왜? 매도세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꼬리를 채우는 것은 어렵지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랑은 조금 다른 게 일단 뭐 실패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121선 여기에 대한 저항을 받은 것도 좀 세단 말이죠. 근데 이 파랑 색깔 보이시죠? 61선. 얘가 돌리는 순간이 이제 와야 되는 건데 이땐 너무 기울기가 셌어요. 이렇게 하방으로서. 나머지 41선, 뭐 5일선 모든 이평선들이 다 그랬긴 했지만 얘네가 돌려줘야 돼요. 지금은 돌리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121선도 얘가 살짝만 틀어주면 돼요. 그리고 현재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단기 이평선들 사이와 그리고 중장기 이평선들 사이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자리다. 그러니까 어떻다? 여기는 또 이런 이평선들이 꼬여 있는 구간은 뚫고 올라갔잖아요.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매수죠, 매수. 여기서 하방은 짧고 상방은 긴 자리. 이거 이제 우리가 적어도 한 요 정도는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 깔끔하게 먹고 나갈 수 있는 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잘 보셔야 되겠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응에 대해서 타점에 대해서 무언가 대응 좀 약간의 실력이 여러분들이 조금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라는 점 이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실시간으로 꼭 보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정가로 분할로 이렇게 걸어 두시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하는 대응 있죠. 기준 정해 놓고 시도를 하는데 좋아 보고 있다가 하방 이탈되는 순간 자르는 거. 이런 컨셉으로 가져가면은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현재 잡고 있는 종목 선정, 매집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좀 드리고 매집하고 타점 진행을 소통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 채널에 프로필에 설명란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소통방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은 가장 먼저 그리고 여기 알려드릴 입장도 도와드리고 있는 방법이 있죠. 알림 문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볼게요. 여기 010-4982번에 5415번 이 번호 잘 확인하시고 기억해서 대응 타점으로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도 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똑같이 갑니다. 먼저 문자를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저한테는 그냥 구독이라고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기존과 동일하게 문자 대량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소통을 진행할 거다. 많이 말씀 좀 드리고 있죠. 많이 보여드렸고 똑같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봤을 때 여기에 웹발신이라고 써 있는 이유가 그거고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광고 문자 아닌가 하시는 분들 번호를 잘 봐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랑 비중을 같이 알려드려요. 그날로 걸어 놓자고. 그래야지 알아서 체결이 돼요. 바쁘니까 우리가 걸어 놔야겠죠. 그리고 매도도 똑같이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할 경우, 놓칠 경우는 할 걸 후회스러운 대응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지는데요. 자, 중요한 소식, 일정, 수급, 예상 수익률, 목표 주가, 시장 흐름, 종목 선정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자, 기대감이 있고 재료가 있고 일정이 있는 주가가 상승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건 뭐야? 선반영이죠.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차례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따르죠. 선반영, 재료, 소멸 나오기 때문에 대응, 대응, 대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임에 따라서 또 대응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종목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돼요. 목을 메고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정리한 자료가 한 가지 종목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죠. 보시고 관심 종목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독자 인증해 주신 분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저한테 구독자 인증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이대로만 진행해서 여러분들 계좌 성장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해볼게요. 두 번째 종목인데 자, 일단 최근에 약간 체질 개선이 나와주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현대차도 똑같은데 자동차 부품사에서 첨단 뭡니까? 우리 AI의 슈퍼사이클의 최종 지점 로봇이죠. 로봇 기업으로 체질을 완벽하게 바꾸고 있는 기업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 현대차 좋습니다. 근데 화신전공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자, 현재 글로벌 로봇 산업에서 최대 화두는 당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예요. 그리고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아틀라스. 근데 우리 화신전공은요.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 업체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몸체 제작에 필수적인 알루미늄, 경량화 그리고 정밀 가공 기술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술진들이 국내 현장 실세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화신전공이 가장 유력한 부품 공급사로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번에 한 차례 주가 상승이 있었긴 했지만 큰 하락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주가 차트가 좋죠. 기대감이 충분하고 주가는 관리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방으로 들어올수록 매수를 받아가는 이 물량들이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기대감이 존재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종목은 저평가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자, 우리 영업이익이 2023년도요 87억 그리고 13억 그다음에 2025년 영업이익이죠 118억이에요. 근데 이거는 매년이죠. 한 해에 영업이익이 이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1분기 그리고 2분기 때 각각 영업이익을 100억 이상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성장세가 좀 많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퍼 자체가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그래도 좀 주가가 올라서 4.53배라고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분야에서 적정하게 펄을 적용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20배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10배는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적정 가치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 그런데 지금 너무 좋은 상태인 거예요. 왜? 투자 경고 딱지에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뭐 어떤 이유로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은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단 여기 9월 2일까지 이대로 놀겠죠. 재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가를 관리한다, 일부러 찍어 누른다. 왜? 투자 경고 딱지를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주가를 해제시켜 이후에 대지정 여부를 따진단 말이죠.
대지정 여부를 따질 때는 주가를 어느 정도 야금야금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매집을 하는 그림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 연구 종목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요.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투자 경고 딱지에 걸려 있을 때가 얘네가 주가를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관리하는 구간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로서 기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옛날에 이런 종목이 있었는데 여기에요. 이때 투자 경고 딱지 지정이 되고 그때날도 매수세가 쭉 들어갑니다. 상한가 찍었다가 억지로 찍어 누른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동반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를 관리해 준 다음에 올리는 이런 그림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아서 하여튼 이제 이 종목도 같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9월 2일 전에 1차적으로 좀 잡는 게 좋지 않겠냐. 추가적으로 하락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보고 있는 60일선 기준으로 하방으로 이탈하는 거에 더 어렵기 때문에 요 기준 한번 잡아보시면 1차, 2차 분할로 잡는 것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도록 할 건데 AI 칩 연합에서 핵심 파트너로 부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솔트룩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좀 주가 차트가 많이 망가진 거 아니냐. 그래요. 이번에 이제 계속 하락 추세요. 계속 하락 추세. 근데 그래도 최근입니다. 너무 안 좋았는데 일단 뭐 우리도 레버리지 ETF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한 게 있긴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과하게 하락을 했어요. 이젠 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최근 들어서 거래량과 그리고 거래 대금이죠. 돈이 들어왔다. 왜 그럴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좀 되게 핫했던 뉴스 기사 중에 하나가 국내 AI 반도체 기업에서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거기랑 엔비디아 간의 인수 협상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 그리고 이제 인수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리빌리온이 이제 NPU 관련주거든요. 기술력이 세계 최고 이게 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솔트룩스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솔트룩스가 리벨리온과 초거대 LLM이라고 있어요. 거대 언어 모델 그리고 이제 AI 둘 다인데 이 솔트루스의 AI 중에서 루시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랑 리벨리온의 인프라가 결합이 돼가지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 진행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갑자기 엔비디아 대박 미쳤어. 이 효과는 솔트루스의 기업 가치고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충분히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350만 주 거래량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거래량 회전율. 최근에 좀 많이 터지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뭐 하루에 64%까지 또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 봤을 때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지 생각이 드시죠? 예상이 되죠? 개미들 다 털리고 신용매매 싹 다 반대매매 다 털리고 최악이고 물려있는 개미들 엄청 많고 그죠? 딱 봐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오는데 상승하는데 실패를 해. 또 눌려. 왜? 악성 물량이 그렇게 많단 소리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높은 거예요, 이게. 회전율이. 왜요? 자, 얘네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높은데 반등을 쳐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260만 주.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14만 주. 그죠? 자, 그러면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돈들은요. 개미가 아니에요. 큰 손들이죠. 큰 돈들, 큰 손들이 지금 매수를 바닥 구간에서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쓸어 담아가지고 매집을 막 하는데 올라가. 주가가 그러니까 올라가. 올라가는데 개미들은 털어. 그죠? 탈출을 해. 무슨 소리냐?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고 손바뀜, 거래 회전
주식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지표가, 그죠? 숫자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너무 효율적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얘네가 받아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매물대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이런 그림 나오게 될 거고, 매집을 충분히 했다,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무언가 재료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매물대 소화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쏠 거예요. 27,500원까지는 정말 단기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27,000원 정도 구간 이상으로는 우리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봐야 되겠죠. 그죠? 한 3만 원 혹은 35,000원까지도 어렵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비현실적이죠, 지금은.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전 말씀드리는 게 27,000원 혹은 이제 25,000원 정도 구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뭐 당연히 눌림에 조금 나올 건데, 매수 타점 노리시는 분들, 물타기 하실 분들, 그리고 짧게 가져가면서 분할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떨어져봤자 너무 저점이에요.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자리 미리 좀 선점을 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설명드린 이 세 가지 종목 모두 함께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확인 잘 해서 대응 타점 잡아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010-4982번에 5415번 구독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여러분들 고민이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시장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미리 팔 걸, 이때 나 팔 걸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사면은 자꾸 고점이지, 매수를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은, 그죠? 그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매도 타점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예요. 매도를 하는 것도 굉장한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목표선 그리고 세력의 매도 지표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리고 있는 건데,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까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목표선입니다. 그럼 여기 갔으면은 우리의 목표선까지 갔기 때문에 매도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강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은 그대로 끝나지가 않죠. 그럼 뭐예요? 상황 보고, 수급 보고, 차트 보고, 거래 보고, 그죠? 이제 재료를 본 다음에 매수 타점을 추가적으로 가져간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비중 조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비중 조절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는 이런 세력의 매도 지표, 이게 떴을 경우에는 절대로 일단 당분간은 매수 금지, 그리고 매도는 50% 반절 정도, 그러니까 매도 비중을 키우는 시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합시다라고 약속드리고 있는 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도가 어려우신 분들, 내가 자꾸 뭐 뉴스도 볼 시간도 없고 차트 분석도 어렵고 수급도 볼 수도 없고 그러신 분들은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은 그래도 물리진 않는다. 자, 과거에 카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가 지금 최근만 하더라도 올라가니까 비중 조절, 매도 지표가 떴네요. 뭐야? 매도 비중 높입시다. 그때 이후로 올라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국민주라는 소리를 들을 때는 어땠는가를 보셨을 때 어때요? 똑같죠? 우리가 뭐 비중 조절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표가 뜨고 매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는 적금을 얘한테 넣을 거야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하지만 다시는 이 가격을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자, 대원전선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긴 하지만 갑자기 정상적이지 않은 폭등, 급등, 이렇게 강한 시세를 보여줄 때는 일단 며칠 더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매도를 준비해야 돼요.
또 떴었죠. 근데 이게 100% 맞는 경우가 역시나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며칠 정도는 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결과는 똑같더라.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비중 조절, 그리고 비중 조절. 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더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알려드리고 있는 제 번호 여기다가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드는 법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 건데 여기 수식 관리자 이걸 누르시면은 새로 만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식을 넣어야 되고 여기 라인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일 설정해야 되고 기준선 결정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것들 다 제가 따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세팅하는 방법 다 수식 알려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